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몸의 움직임이나 자세, 또 호흡에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견갑골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인간과 말의 견갑골을 비교한 인터뷰인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견갑골을 뭐 깃털 없는 날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던데 이 보이지 않는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이게 인간과 말에게 어떤 의미가 다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 비유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해부학적 차이, 그러니까 인간이랑 말이 어떻게 다른지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는 게 핵심이죠. 이 눈에 잘 안 띄는 구조가 어떻게 전체 움직임을 좌우하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 보니까 인간은 쇄골이 있어서 견갑골이 몸통 뼈대, 그러니까 흉골에 연결되는 유일한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정감을 줄 것 같긴 한데 혹시 움직임에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인간과 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인간은 쇄골 덕분에 흉골에 딱 붙어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근데 그만큼 뭐랄까 움직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말은 아예 쇄골이 없거든요. 아, 쇄골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의 견갑골은 흉부 거근 같은 그런 강력한 근육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매달려 있다고요? 그렇죠. 뼈 연결 없이 오직 근육으로만 지지되는 진짜 말 그대로 동적 현수 장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동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대신에 이 근육들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근육 하나라도 좀 약해지거나 하면 보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르네요. 그러면 안정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이 깃털 없는 날개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꽉 잡아두는 거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핵심은 고정이 아니라 동반이라고 봐야 해요. 견갑골이 흉곽 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들뜨거나 어디 걸리는 느낌 없이요. 아, 미끄러지듯이. 네, 흉곽에 잘 붙어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스르륵 움직이는. 우리 같은 경우엔 팔을 앞으로 쭉 뻗을 때 견갑골이 등에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잖아요. 전인. 또 팔을 뒤로 당길 때는 척추 쪽으로 가까워지고요. 후인. 이런 움직임에서 느낄 수 있죠. 말의 경우는 속보에서 구보로 이렇게 탁 전환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는 운동, 측방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 어깨의 자유로운 언어가 잘 보여요. 걸림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견갑골 말이죠. 그럼 이 날개를 움직이고 또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근육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종류가 꽤 많던데.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역할 그룹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전거근 같은 근육이 중요해요. 이 근육이 견갑골을 흉곽에 착 붙여서 안정적으로 미끄러지게 하거든요. 아, 착 붙여주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승모근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윗부분, 중간, 아랫부분이 각각 어깨를 으쓱 올리고 뒤로 당기고 아래로 내리는 이런 방향 조절을 담당하고요. 반면에 말은 쇄골이 없으니까 흉부 거근 같은 아주 강력한 근육들이 중요해요. 이게 마치 그 물밀침대처럼 견갑골 전체를 매달아서 충격도 흡수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아, 구조가 다르니까 근육의 역할도 달라지는군요. 네, 맞아요. 구조적 차이가 근육의 주된 역할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섬세한 조절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뭐 필라테스나 승마 운동 같은 예시가 나왔었는데요. 네, 인간의 경우엔 필라테스 동작 중에 arm circles 같은 거 있잖아요. 팔 돌리기. 그런 걸 통해서 견갑골이 흉곽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르륵 미끄러지는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누워서 하는 거랑 앉아서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도 하던데요. 네, 누워서 하면 아무래도 중력 영향을 덜 받으니까 움직임 자체에 좀 더 집중하기 좋고요. 미세한 감각을 인지하기에 유리하죠. 앉거나 서서 하는 건 이제 일상생활 움직임이랑 더 비슷해서 기능적이긴 한데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말의 경우에는 그 조마삭 운동 중에 속도를 자주 바꾸거나 아니면 땅에 놓인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규칙적으로 넘는 운동. 아, 네네. 네,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발굽이 봉을 넘을 때마다 견갑골을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고유 수용성 감각도 자극하고 견갑골이 안정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훈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하, 결국 견갑골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몸 전체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척추 자세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럼요. 척추랑 견갑골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등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척추 굴곡, 견갑골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좀 벌어지고요. 전인. 반대로 가슴을 쫙 펴면 척추 신전, 견갑골은 등 뒤에서 서로 가까워지죠. 후인. 아하, 그래서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서 척추 중립 자세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중립적인 척추 상태에서 견갑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니까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등 라인이 무너지면 견갑골 움직임이 바로 제한되고 그게 추진력이나 균형, 뒷다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데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인터뷰에 나온 말. 견갑골은 뼈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지탱하고 무엇을 흘려보내는가의 대화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냥 어깨뼈가 아니라 힘과 부드러움 사이의 어떤 조율,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깃털 없는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정확해요. 견갑골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움직임은 물론이고 호흡까지 답답해지죠. 반대로 너무 느슨하고 불안정하면 힘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움직임이 불안정해지고요. 자유롭게 안정화될 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안정성은 딱 갖추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든 말이든 가볍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견갑골, 그 깃털 없는 날개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그 움직임과 상태를 의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운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